안녕하세요, 마중물입니다. 네, 오늘 벌써 5번째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앞 시간을 통해서 어떤 농촌 지역의 분위기도 봤고, 그 분위기가 좋은 지역의 지원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농촌 환경이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가 농업을 할 수 있는 그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 드릴 곳은 농지은행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곳에 나와 있는 임대되는 땅을 찾아보고 거기에 소개된 거를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다음 사이트에 가서 또 어떤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땅들을 봤을 때, 마음을 들었을 때 그곳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을 제가 가진 노하우를 통해서 또 발생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겠다, 아니면 문제가 될 만한 걸 내가 직접 답사를 해보고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임대를 얻어야 되면 어떤 조건에 어떻게 비교를 해서 얻어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OK 구글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OK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클릭을 하셔서 농지은행입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그 대상지를 찾고 구글어스를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흑토람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건 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지도를 통해서 좀 더 그 디테일한 이미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문제점은 없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게 돼도 이제 내가 귀농 한번 해볼까? 이건 좀 위험하겠는데 하는 어떤 생각의 결정을 내리시는 단계는 여기까지만 준비된 걸 가지고도 시행착오 없이 어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동영상부터는 그런 거죠. 나는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농촌에 가서 살아. 그러한 실전 위주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이 다음 영상부터 이 흑토람이라는 사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제가 그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저 역시도 도심에서 자랐고 농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제가 6,000평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그 농사가 나쁘지 않게 잘 되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농사 지은 사진을 통해서 또 같이 그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제가 욕심이 자꾸 많아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동영상이 자꾸 길어지니까요. 빨리빨리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시간부터는 토막토막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따라오시는 방법들은 이미 다 숙지가 되셨고요. 자, 농지은행 들어가겠습니다. 농지은행 통합 포털, 이것도 오늘 동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요. 자, 크게 농지를 구하는 사람, 농지를 임대를 주는 사람, 그리고 농지를 공단에 맡기고 연금을 신청하시는 분, 세 가지 사례들이 있죠. 저희는 농지가 필요하니까 구하는 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점검했던 나는 어느 지역 어딜 가서 어떻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 지역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오는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저도 임대를 할 겁니다. 임차를 받을 겁니다. 농지 검색하기 들어가셔갖고 내려갑니다. 자, 한 건의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세 정보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일단 들어갈게요. 이 상세 정보 중에서요, 우선 자, 주소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게시물이 두 번째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에 올라온 건 2월 4일까지가 마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청자가 0명인데 이게 농사 조건이 좋으면 0명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4명, 5명, 10명, 20명 땅이 좋을수록 신청자는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우선순위 신청 현황, 여기에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먼저 가점이 부여가 돼서 임대 조건이 따라오겠죠. 자, 보시다시피 1순위, 2순위는 요즘 정책이 많은 청년에 대한 청년 정착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 중에 후계 농업 경영인이 그 세 번째 지원 조건이 있고, 우리 기농인들은 네 번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아주 좋은 땅을 구하기란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고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이걸 받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평방 메타당 151원이고 평당 500원 정도가 되겠죠. 예.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35만 6천 원에 1년간 임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으로 돼 있고 답으로 돼 있고 뭐 이런데 이 농지 여건 미등록 그러면 이거는 직접 이 매물을 내놓으신 분이 농사를 뭘 지었는지 모르신다는 거고요. 자, 35만 6천 원에 2354 평방미터면은 대략 따져보면 700평 좀 750평? 750평 그 정도의 밭이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면적 나누기 3.3 하면 정확한 평수가 나오는데 밑에 계산기 있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2354 평방미터 나누기 3.3 하시면은 713평이죠. 그러니까 700평 정도 보시고 700평 땅을 1년에 35만 6천 원의 임대료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고 아는 방법.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구글 어스를 가지고 주소를 복사를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구글 어스로 가서 실행을 하고요. 자, 오늘은 단양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가뜩이나 지루해지는데 얘까지. 자, 이 지역이에요. 제가 미리 좀 땡겨 봤는데 설명드리려고 여기에다가 주소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잖아요. 검색을 누르시면 쭉 띄워서 다른 지역이 검색어가 돼 있었다라 그러면요. 자, 포천시도에도 있나 보죠? 신곡리라는 데가. 네. 쭉 띄워서 이 지역에 조금 전 보셨던 그 지역으로 떨어뜨려 줄 거예요. 자, 땡겨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빨간 표시된 대로 쭉 내려가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밭이에요. 지금 빨간 게 체크되어 있는. 자, 그 밭에 지금부터 가보시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보셨던 거 전반적인 분위기 쭉 당겨서 3D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산악형 지대에 귀농을 하시려는 분은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이 경사는 그렇게 심한 경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멈춰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대 조건이 이렇게 좋은 그런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드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산 위에 근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평탄하지도 않고 그리고 비알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아마 좀 저렴하게 평당 500원 정도 그 정도에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게 하나 있는 게, 자, 이 땅을 이 땅을 우리가 얻고 싶은데 주변의 밭들을 보면, 자, 이곳에 심은 것과 이 밭에 심어져 있는 게 비슷하고 그 밑에 밭들은 또 다른 게 심어져 있고, 그쵸? 그래서 자란 모습도 비슷하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 밭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 밭을 붙이던 분이 얻어서 같이 농사를 지었던 밭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그늘이 많이 져요. 산의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밭의 약 3분의 1은 음이 지는 그런 밭이기 때문에 작물이 웃자란다는 그런 특성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큰 느낌을 봤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뭘 이용하냐면요. 다음 지도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지도에 이거 말고 다음 지도로 들어가시면은요. 이 다음 지도에서는 최근 사진 업데이트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위성 사진이라든가 어떤 다른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을 때 굉장히 보기가 편한데, 오늘 제 컴퓨터가 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딩 시간이 오늘 좀 상당히 길어지는데, 이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자신감들이 좀 붙으시리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면 저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그 귀농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거를 좀 누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분이 계셨다면 아마 제가 좀 더 쉽게 귀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그냥 다음 사이트에 들어와서 나와 있는 지도를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아까 그건 로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지도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등고선들이 있는데 등고선들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그 땅은 경사가 심하다 하는 거를 우리 학교 다닐 때 충분히 배워서 알고, 자, 이 등고선과 그 다음 등고선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넓어요. 그쵸? 그래서 이만큼은 완만한 지형이 될 수 있는데 이 밭은 아주 완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등고선 정중앙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 등고선과 이 등고선은 거리가 얼마만큼을 표시하는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볼 건 없고, 자, 이만큼이 등고선의 넓은 면적에 이 정도의 밭이라면 경사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팁이 뭐냐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스카이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스카이뷰 중에 그 옆에 넘어가시면 로드뷰가 나와요. 로드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란 선이 거지는데 이 선에서는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다 하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찍을 수가 있고, 이렇게 파란 선이 없는 데는 찍어도 이미지가 정확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길 옆에서 저희가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내려와 봤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우리가 얻으려는 밭은 이 산 쪽에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사가 그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은 밭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자, 이렇게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나무가 일단 똑바로 선 모습을 봐야죠. 자, 그럼 이 정도의 경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서 볼게요. 중요한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운데에 보시면 물길이 잡혀 있죠. 그래서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내야 되는지, 우측으로도 경사가 있고 좌측으로도 경사가 있고 이렇게
U자형으로 생긴 땅이에요. 그리고 경사도도 어느 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우리가 구글 어스에서 봤을 때 이 밭에 심어진 작물과 내놓은 작물, 땅에 있는 작물을 한 사람이 심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밭을 만든 모양이나 뭐가 심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이 운영을 하던 밭인데 그 중에 일부가 임대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시골길이라는 게 다 이렇습니다. 차 한 대가 서 있는데 빠듯해요. 어디 비킬 그 공간도 없고, 그래서 시골에 가면 내가 무조건 먼저 가겠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어디 좀 피해 드릴 때가 있으면 양보를 해드리면 좋고,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서 보시면 더 좋고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그 전에 있던 분이 두 개의 밭을 다 운영을 하다가 그 땅 주인하고 어떤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하나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분이 만약에 농사를 못 져서 이것도 뭐 누가 다른 분이 하고 이것도 다른 매물로 나와 있고 이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거 붙이고 이분하고 친해지면 좋은데, 뭐 도지를 높게 달라든가 임대료를 높게 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것만 떨어져 나오고 이건 계속 짓는 분이 계속 지신다 그러면 그런 거죠. 내가 여기에 귀농해서 이 밭을 얻어서 붙이기 위해서 들어간다 하면 이걸 같이 붙이던 분한테는 제가 반가운 사람은 아니라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땅을 얻을 때는 먼저 이 밭을 그 전에 붙이셨던 분하고 아니면 그 임대가 나온 농어촌 공사에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고 그걸 얻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아니면 이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한번 상의를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큰 적대감이나 문제점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또 디테일한 거 제가 하나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 땅을 좀 세워 보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쭉 세워서 보시면, 자, 어떤 게 보이시죠? 밭에 돌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큰 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짓는데 기계에 무리가 갈 정도의 심한 돌들은 보이질 않는데, 자, 이 땅이 어떤 땅이다라는 것까지도 대충 확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큰 돌은 걷어내면서 그래야 그 임대를 주신 분도 임차인을 잘 얻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자, 이 아랫밭 같은 경우도 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돌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조심을 하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봤고요. 그쵸? 자,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자, 그럼 이 땅이 모든 문제점이 없고 좋아. 그럼 내가 이 땅을 얻어보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 자, 다시 다시 어딜 가시냐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가셔가지고, 자,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그 물건을 조건들을 이제 상세히 좀 살펴볼게요. 자, 이 땅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매물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물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비교를 못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흑토람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문의하는
그 담당하시는 전화번호 우측 하단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자, 이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비교했던 지역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여기는 참 잘 돼 있네요 했던 지역 중에 한 군데가 경상북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지난번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여기 있네요. 상주시. 그래서 농지를 검색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청자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쵸? 뭐, 이렇게 2명씩 있는 데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좋은 데가 아닐까 싶어요. 좋은 맛이 아닐까.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도 보면, 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많은 지역 중에,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한번 가볼까요? 지산리, 신흥리. 아니, 비교하기 좋은 거를 좀 가봐야 되는데. 비교하기 좋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상주시 전체를 그냥 상주시 전체 검색해서 들어갔고, 자, 이 중에 한 군데 그냥 찍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주소 확인할게요. 자, 아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어떻게 나왔었죠? 여긴 더 싸네요. 평당 175원이네요. 한 명밖에 신청이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쌀까요? 또 한번 가봐야겠죠. 자, 싼 이유를 이번에는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안 보고 바로 주소로 들어갈게요. 디테일하게 볼게요. 이제 중간 과정 건너뛰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가서 로드뷰가 있으니까 로드뷰를 보도록 할게요. 로드뷰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고 밭이 길쭉하게 생겼네요. 자, 바로 옆에 개울도 있고, 길쭉한 밭이 어디가 있나요? 스카이뷰를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이 밭이겠나 싶은데 한번 가볼까요? 조금 길쭉한 밭. 이 밭인가요? 묵밭 이거? 이 밭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묵어있는 밭이네요. 이 밭은 이 밭일 것 같아요. 길쭉하고 묵어있는 거. 비닐은 펼쳐져 있고 풀만 무성한 이런 밭인데 170원. 왜 이게 평당 170원에 나왔을까요? 욕심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밭에 돌이 많아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 밭이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길쭉하게 나와 있고 임대료도 저렴한데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107 아이고 이거 엉뚱한 데를 갔네요. 우리가 의정부시를 갔는데요. 어쩐지 옆에 밭이 안 보여요. 다시 가볼게요. 전혀 엉뚱한 동네에 갔죠. 왜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주를 가야 되는데 의정부에도 똑같은 데가 있네요. 그러면은 바보가 되네. 이거 동영상 만들다가 제가 이거 편집이 좀 까다로워 갖고 그냥 계속 좀 인간적이잖아요.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지. 그죠?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자,
로드뷰로 가서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길이 여기까지 돼 있는데 여기는 클릭을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멀찌감치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건 뭐 밭이 아니라 논인, 이 뒤에 어디 밭이겠죠? 논 옆에 있는 이 뒤에 어디 밭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여기서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고 사실상 분위기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벼농사가 주 농업인 지역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 싸게 나온 건 그런 것 같아요. 벼농사가 주인 지역인데 자투리 땅 일부를 이렇게 대농인 지역에서는 이런 건 뭐 자투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남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나온 땅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지역이 다 굉장히 이 논평야지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평야지대에 또 이렇게 농업 여건이 조건이 좋은 데들은 그래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뭐 비포장 도로고 그러다 보면 귀찮은 거죠. 실제 이렇게 큰 농업 지역에서는 저희 같은 그 산악형 지대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상주 같은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런 산 위에 있는 여기도 가보면 막상 평평하거든요. 이런 땅들은 뭐 묘도 많고 그럴 건데요. 이런 건 다 거의 묘일 거예요. 이런 지역에 좀 농사 붙일 수 있는 편한 땅이 있으면 쉽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산소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라 그러면 내가 이거 힘드니까 멀리서 이렇게 왔다 갔다 벌초하기도 힘드니까 내가 벌초 봄 가을로 해드릴 테니까 그 옆에 자투리 땅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있죠. 이런 것 좀 제가 얻어서 붙일 수 없을까요? 도지 없이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너무 힘들게 내려오신 분들은 저는 실제 그렇게 얻은 땅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좋은 조건이 있고 그래갖고 그리고 또 그렇게 관리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셔갖고 내놓은 땅도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일단 다시 자 들어가서 이 땅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로드뷰로 안 나오니까 170원. 그리고 평수도 아까 2,300일 때 그 600평, 700평 정도 됐으니까 대략 이거예요. 1,300이면은 300평은 넘어요. 310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누기 3.3인데 1000평방메타가 약 30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000평방메타 이상이 되는 땅을 얻으셔야만 농지 원부라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고 농업인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자, 나는 1년에 7만원. 이거 제가 이 지역이면 저는 무조건 얻었습니다. 이 땅. 자, 7만원 얻고요. 그리고 그 추후에 설명드릴 건데 그 농사를 지시는 분들 그 직불금이란 제도가 있어요. 그 직불금 받고 뭐하고 하면 그냥 뭐 거저 얻는 땅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 정도라면. 그리고 땅도 굉장히 편하고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조건에 맞는 그런 땅들을 얻으시면 돼요. 자, 지원자 있어요. 한 명.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걸 꼭 신청을 해보고 싶다.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럼 바로 신청 눌러갖고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를 내가 관심 있게 봤다. 플러스 해가지고 관심 농지로 체크를 해 놓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땅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그 평야지대 같은 땅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임대료가 이렇게 희망단가 7만원. 이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면적도 1000평방메타 이상인데 7만원이고 반대로 아래쪽에 볼게요. 자, 평수는 3배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예? 3배 정도 큰 땅인데, 3배 정도 큰 땅인데, 가격은 어때요? 자, 얘는 300평이 좀 넘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누기 3.3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1000평방미터, 330평방미터면은 100평이에요. 그러면 이건 대략 한 400평 정도의 땅인데 7만원에 나왔고, 요거는 한 3배 정도 되니까 1000평 조금 넘는 땅인데, 가격은 7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농 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이 친다는 거. 자, 보세요. 평당 아까 얼마였죠? 150원이었는데, 170원이었는데, 평당 650원의 땅이고, 1000평에 70만원. 그리고 여기 농지 요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70만원 들어가 있는 게, 농지 여건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호두, 구찌뽕, 감. 이것까지 아마 같이 지어주기를 바라는 과수원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또 우리 궁금하니까. 자, 조건을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요, 바로바로 그냥 담당 공사로 문의 전화를 드리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 잘 해주십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밖에 확인이 안 되네요. 이렇게. 근데 뭔가 드문 이런 게 남을까요? 혹시? 그죠? 나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과수원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어보시면 먼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 있어요. 도로 옆에서 떨어진 땅들은요, 자,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물론 농로로 돼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걸 반대를 하진 않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이 이 땅과 한 분이 농사를 다 지시는데 어떤 감정이 생겨서 이 땅이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요, 분명히 이 길은 누군가의 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요 앞에다 차단봉이라도 쳐놔버리면 이 땅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땅이 돼요. 농사를 짓기가. 뭐 차나 이런 걸 끌고 들어가서 약도 치고 뭐 방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차 통행이 안 되면 이걸 뭐 걸어 다니는 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일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을 텐데,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여기다가 차단봉 하나 쳐놓고 차는 못 다니게 하고, 뭐 차단봉 옆으로 돌아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요지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 발생의 요지가.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자꾸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만 잘 점검을 하시더라도 우리 귀농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자신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요 영상만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그래, 귀농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들을 가지시는 데까지는 요번 회차 영상까지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 제작부터는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지 않은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흑토람이라는 사이트가 여기서 바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흑토람 사이트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자, 이제 다음부터는 그거예요. 이제 농사 실천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자, 저 역시도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유년 시절부터 성인까지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사를 뭐 중간에 다닌 적이 있지만 그 지역은 주로 직업은 농업이 아니라 농사 짓는 거를 뭐 간접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실제 농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도 제가 작년에 6,000평의 농지를 얻어서 농사도 남들 못지않게 풍작을 이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거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농사에 대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실전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맛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흑토람에 가셔갖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농사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 땅에는 뭘 심으면 돼, 그 땅에 뭘 심으면 안 돼 이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더 잘할 수 있어요, 귀농인들이. 자, 이게 상주 전체 이제 토양 성질인데 이런 거죠. 자, 왼편에 보시면 작물별 토양 적성도라고 나오는데, 자, 이 토양 적성도에서 저는 고추를 비교해 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진한 녹색을 띤 데들은 이 토양 성질과 이 작물이 매우 잘 맞는 토양을 가진 땅들입니다. 그리고 약간 녹색이 연한 부분은 이 땅보다는 약간 덜 된다는 거죠. 작물이 자라는 적합성이. 그리고 이 노란색 지역도 잘 됩니다. 해보니까. 그리고 이 하얀색 지역은 사실상은 그래요. 이 하얀색 지역은 하건 안 하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시게 되더라도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리를 좀 더 꼼꼼히 해야 돼요. 비료를 더 많이 준다든가 그 토양 성질들을 더 많이 알고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농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는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고구마를 심어보니까 잘 되더라. 참깨를 심어보니까 안 되더라. 수십 년 동안 번갈아 가면서 밭을 번갈아 가면서 심다 보니까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린 초보농이라도요, 그분들은 경험에 의한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좀 더 과학적으로 이런 사이트를 정부에서 수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만들었을 때는 건성으로 만들진 않은 사이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과 그리고 실패를 좀 피해갈 수 있었던 그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도움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만 되면은 이 시간까지만 하면 귀농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농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실전 팁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요새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구독자나 제가 지금 전체 구독자가 7명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걸 시작하길 잘했구나라는 이렇게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구독 횟수가 늘어가시는 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죠. 힘든 분들이 좀 많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조회수가 이렇게 늘어가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좋아요 나빠요, 이게 나빠요를 클릭한 건 줄 알았더니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나빠요가 아니라 좋아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좀 더 유용한 정보, 좋은 이야기들 만들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시간, 앞으로도 더 힘들어 지시는 분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작은 경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중물이었고요. 자, 우리 서민들 좋은 정보, 도움되는 정보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나눠가면서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